한 1조 6,423억 달러 정도가 됩니다. 이게 우리보다 앞선 나라가 불과 11개 나라밖에 없죠. 우리가 세계 12번째 아니었습니까? 또 수출 같은 경우 대한민국이 작년에 재작년보다 많이 줄었다 해도 5,422억 달러, 세계 6위입니다. 우리보다 앞선 나라가 중국, 미국, 독일, 네덜란드, 일본, 그 다음에 우리거든요. 또 1953년도 1인당 결비가 한 67달러 정도였었는데 작년에 우리 한국에 발표되면 32,115달러 정도가 됩니다. 1인당 GFM에도 총 GDP는 세계 10위권이지만 1인당 GFM 따져도 세계 28위, 29위 정도가 되는 거예요. 정말 엄청난 나라라고 할 수 있죠. 또 1950년대만 해도 대한민국이 원조를 받지 않으면 정부 예산을 수입할 수 없을 정도는 잘 아시는 생각합니다. 대체로 정부 수입에서 차지하는 원조 비율이 50년에 한 40% 정도가 되고 만원에 한 50%가 넘을 정도의 아주 원조에 의존하던 나라고, 원조 없으면 정부 예산조차도 수립하지 못할 정도의 나라였었는데 금년에 우리가 다른 나라 유사한 부상 원조가 3조 한 4천억 정도 되고 21년도 예산안에 4조 정도가 됩니다. 원조 대국이 됐죠. 원조 받던 우리 대선 잘 아시다시피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 하는 나라를 전환한 유일한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걸 잘 아시라고 하는데 이와 같이 정말 자랑스럽고 당당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이런 대한민국 만드신 여러분들께 이 자리로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 인사드리면서 이런 엄청난 나라, 정말 대단한 대한민국인데 여러 가지 우리가 믿기지 않는 통계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1인당 GDP가 32,000달러 넘고 총 GDP가 세계 10위권이고 세계 6위 수출 대국이고 K 방역이라 해서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인데 통계를 보면은 도저히 믿기지 않는 통계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어떤 통계 몇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예컨대 작년에 대한민국을 떠나서 이민 가고 이중국적 포기한 사람이 한 24,500명 정도 됩니다. 최근 5년간 따지면 한 27,000명 정도가 됩니다. 왜 이렇게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대항하고 이렇게 따지면 32,000달러가 넘는 나라, 이런 자랑스러운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최근 5년간 27,000명 평균이 나라를 떠날까? 거기다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냐? 작년에 대한민국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13,799명입니다. 연령 평균과 자살을 해도 OECD 국가에 11.3명에 우리 26.6명인데 23.6명인데 OECD 평균의 2배가 훨씬 넘습니다. 하루에 한 37명 정도가 스스로 가더라고 38분마다 한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여기에 충격적인 게 어떤 충격적이냐? 최근에 발표한 거는요, 한국 여성정책연구원이 한번 자료를 찾으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그런 내용이 납니다. 우리 청년들한테 묻습니다. 대한민국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대한민국이 현 조선이다 라고 주장한 청년들이 80%가 넘습니다. 거기다 청년들을 묻습니다. 나라를 여건이 어렵게면 나라를 떠나고 싶은 상황이냐? 이민과 의사가 되냐고 물어봤는데 최근에 발표한 게 무려 75.4%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이 나라에서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아주 최근에 발표한 게 무려 청년의 75.4%가 여건이 어렵다면 나라를 떠나고 싶다는 답을 했고, 거기에 우리 성인들을 물었을 때 아주 최근에 통계 사람인이란 답변이 있는데 거기에 60.2% 정도가 나라를 떠나고 싶다는 겁니다. 그게 도저히 믿기지 않는 통계가 너무나 많은 거죠. 얼마 전까지는 한 70.4% 정도가 여건이 활동을 나라를 떠나고 싶다고 했고, 가장 최근에 발표한 게 한 60% 정도, 청년들은 75.4%가 여건이 활동되면 나라가 떠나고 싶다고 답을 했습니다. 저는 국민의 60% 정도가 또 나가서 청년들의 75.4%가 여건이 허락되면 나라를 떠나고 싶다는 그 통계 하나만으로도 대한민국은 공동체의 동기의 균형이 같다. 저는 심각한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한 것에 대해서 우리 정치 주도자, 특히 저 같은 사람이
정말 국민 앞에 섰고 대대입니다. 정말 잘못한 거죠. 이렇게 자랑스러운 생각하고 세계 10개 전개의 대우자 자랑하는 나라에서 이렇게 국민이 60%가 여건이 없기 때문에 나라를 떠나고 싶고, 청년들 같은 75.4%가 여건이 없기 때문에 이민가고 싶고, 세계 1위 자살률, 저는 우리 공동체 기반 자체가 커다란 금이 가고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나가는 게 무슨 소리냐 라고 했지만 통계적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역사적 사건을 봐도 평화스럽다고 생각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내재적으로 비어있는 위기를 인식하지 못하고 대처하지 않으면 어떤 조직도 단체도 심지어 국가도 커다란 위기에 부착하고 나중에는 나라가 멸망할 수 있다는 걸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건 임진왜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임진왜란이 1592년 4월 13일 부산에 상륙했는데 한양 도성이 함락된 게 5월 2일입니다. 그러니까 20일만 함락이 됐어요. 그럼 차관님이 잘 알지만 부산에서 서울까지 지금도 고속도로 기점과 기점이 500km거든요. 그 당시에는 강도 건너야죠, 산도 넘어야죠. 최소 600km가 넘었을 거예요. 그런데 20일 만에 한양 도성이 함락되고 7년간 우리 조선 백성들이 무수한 고초를 겪었다는 건 잘 아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40년간 1630년에 병자호란인데, 병자호란 때는 더 기가 막힙니다. 12월 2일날 안족강을 건넜는데 청나라 군사들이 12월 14일날 이미 한양 홍대원에 도착을 합니다. 12월 2일과 12월 14일 불과 열이틀 걸려서 한양까지 옵니다. 결국 그래도 한 47일간 남한산 한글에다가 우리가 항복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만약 청나라가 대한민국에서 영토적 지배 욕구가 있었더라면 명나라, 한족이 268년간 청나라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황제를 모셨죠. 아마 우리도 그렇지 말라는 법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역사적 교훈이 있는 한데 1910년 8월 19일은 잘 아시겠지만 경술 국치를 아닙니까? 나라를 통째로 다 빼앗겼죠. 정작 나라를 뺏기는 그날에는 총 한 방 지대를 못 쓰고 한번 지대를 휘두르지 못했고 36년간 지배를 받았습니다. 무수한 고초를 받았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우리 사회에 내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위기적 현상이 해소되지 않으면 임진왜란, 병자호란,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지처럼 그런 위기가 우리 앞에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대한민국 3대 위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커다란 위기, 사회 양극화 위기입니다. 또 고령화 위기입니다. 또 저출산 위기입니다. 시간이 없어 제가 긴 말씀은 안 되지만 사회 양극화 위기, 이게 결과적으로 어떻게 표현되느냐, 작년 11월에 정부에서 통계청에서 사회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매년 2년마다 한 번씩 조사하고 매년 1년마다 조사하지만 조사 항목이 틀리는데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이거 정부가 발표한 겁니다. 당신이 1세기 동안 열심히 살면 살았을 때 당신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향상될 가능성이 있느냐 물어봤습니다. 얼마나 답했을까요? 내가 1세기 동안 열심히 한 내 본인 세대에서 나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향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다 라고 답한 비율은 우리 대한민국 통계청에서 발표에 의하면 20.7%에 불과합니다. 여기 64.9%는 본인 세대에서 아무리 열심히 한 분들 사회 경제적 지위가 향상될 가능성이 없다고 답한 비율이 64.9%입니다. 정부 발표입니다. 작년 11월에 발표했습니다. 심각한 것은 나뿐만 아니라 내 자신도 아무리 열심히 한 분들 내 자신도 사회 경제적 지위가 향상될 가능성이 없다고 답한 비율이 55%입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런 대한민국 위상하는데 전혀 걸맞지 않은 통계가 너무나 많이 나타나는 거죠. 제가 긴 말씀은 안 드리지만 세계 불평등 데이터베이스로 해서 이런 통계를 내는 게 있습니다. 그보다 작년에 칠레 산티아고에서 지하철 요금 30페소, 우리 돈으로 따지면 50원을 인상했는데 며칠 내에 100만 명이 나와서 냄비와 프라이팬을 두드리는 시위를 했습니다. 타세를 불렀어. 냄비나
스프레페처럼 우리 속도 볍다는 가사에 눌러쓰를 해서 100만 명 이상 시위하고 며칠 만에 20명 이상이 사망한 것을 잘 아시라고 생각합니다. 왜 칠레에서 지하철 요금 30페소를 불과 있었는데 이런 폭동이 일어났을까요? 칠레가 심각한 양극화 현상 때문이었습니다. 칠레는 그 통계를 보니까 상위 1% 가진 사람의 총 자산이 26.5%를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하위 50% 인구가 가진 사람은 얼마나 했을까요? 2.1%였습니다. 칠레 전체 국민의 50%가 가진 총 자산, 하위 50%가 가진 총 자산 2.1%였습니다. 이에 국민들이 분노해서 불과 지하철 요금 30페소를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며칠 전에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거리를 뛰쳐나와서 시위, 폭동을 했고 몇십 명이 사망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얼마나 심각할까요? 우리 대한민국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대한민국의 대략 일반 가구 수가 2,034만 가구라고 합니다. 2,034만 가구. 여기에 무주택가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888만 7천 명입니다. 7천 가구. 43.7%가 대한민국 인구에서 집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 며칠 사이에 1억이 증가하고 며칠 사이에 수억이 증가했다는 소리마다 억장이 무너지고 희망이 없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민국 2042만 인구 근로자 있을 때 통계는 그렇게 하나 2042만 인구 근로자인데 무려 742만 명 정도가 비정규직 일용직입니다. 비정규직 일용직 평균 임금이 172만 1,000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가입률이 49%에 지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가입률 38%안 됩니다. 고용보험률 46%가 불과합니다. 이렇게 주택이라든지 비정규직, 임시직 이런 거에서 희망이 없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중앙정부 통계청에서 조사한 사회조사 결과에서 몸으로 피부를 느껴서 이분들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가망이 없다고 답한 비율이 64.9%에 이르는 걸로 나타나는 겁니다. 국민의 60% 또는 70% 정도가 여건이 없다면 이민 가고 싶다는 것도 이런 여러 가지 통계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피부로 느껴오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은 왜 청년들이 80%가 넘는 사람이 대한민국 해주선을 할까요? 저는 청년들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커다란 책임은 저처럼 정치하는 사람, 행정하는 사람한테 있고 우리 사회 많은 지도자들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 커다란 위기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저출산문제도 제가 한 말씀을 드릴까요? 저출산문제가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 제가 이전에 우리 정태희 대사님 모시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때보다 훨씬 더 심각해졌습니다. 어느 정도 심각하냐? 아까 우리 회장님 말씀하셨는데요. 2000년대 아까 말씀하신 옥스퍼드 대학 인구문제연구소 데이비드 콜먼이 말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소멸한 민족 1호 우리 한민족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출산율이 꼴찌니까요. 출산율이 합계초 2.1명이 돼야 인구가 유지됩니다. 그런데 합계 출산율이 2.1명이 돼야 유지되는데 작년에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이 0.92명이었습니다. 0.98명이 2018년에 198개 국가가 출산율 통계를 하는 나라가 198개 국가인데 여기서 압도적으로 꼴찌입니다. 작년에 0.92명이었고 올해는 아무리 많아봤자 0.88명이 안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합계 출산 2.1명이면 되어야 인구가 유지되는데 우리가 0.98명, 0.92명, 올해는 0.88명 아무리 많아봤자 심각한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고 민족이 이 상태로 가면 손해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삼성경제연구소가 2012년에 발표한 거면 그 당시 1.17명 정도였었는데 그 상태가 간다 하더라도 2100년 가면 2468만 명밖에 남지 않고 2500년 가면 불과 33만 명밖에 남지 않는 통계를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 2015년에 국회 입법조사처가 그 당시 학교 출산율 1.27이 유지된다면 2100년 가기 전에 우리 대한민국 2천만 명을 떨어지고 2750년 가면 0명 남는다는 통계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금년부터 대한민국이 생산 가능이고 15세에서 64세 인구가 1년에 평균 33만 명씩 줄어들게 됩니다. 2030년 가면 52만 명씩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2055년 가면 생산 가능 인구 비율이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꼴찌입니다. 거기에 2045년 가면 노인 인구 비율이 1분을 넘어서서 37% 정도로 세계에서 고령화 비율이 1등으로 올라갑니다. 그럼 고령화 비율이 1위이고 생산 가능 인구 비율이 꼴찌였을 때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여기 50대 분도 많지 않으시지만 50대 지금 10월 말 주민등록 통계로 865만 명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10살 이하는 얼마나 될까요? 10살 이하는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만 10살이니까 우리나라 10살까지도 불과 400만 명입니다. 50대가 865만 명이 남았는데 지금 10살 이하가 400만 명입니다. 더구나 대한민국은 30년 차이로 어느 나라 마찬가지나 30년을 차이로 해서 부양하고 부양하는 세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지금 10살 이하는 지금 40대를 나중에 30년 뒤에 그분들이 40대에 진입하고 지금 40대가 70대로 되면서 부양받고 부양받는 세대로 됩니다. 그런데 지금 40대 많으면 831만 명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10세 이하는 10세 미만은 얼마냐? 400만 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40대는 앞으로 30년 가도 거의 큰 병이라든가 불의 사고 아니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미 대한민국 평균 수명이 82.7세입니다. 그러면 400만 명이 아까 말씀드린 831만 명을 부양해야 하는 세대 간의 부양 세대가 됩니다. 어떻게 감당이 될까요? 더구나 정말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20대가 지금 680만 명이 남았습니다. 680만 명이 남았는데 10대가 481만이 불과합니다. 10대 만 10살부터 19살까지도. 그러면 20대가 680만인데 10대가 481만이면 199만 명, 200만만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우리 김 의원님은 차관님에서 행정에서 잘하시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20대에 가야 대학을 졸업하고 남자가 부자가 갔다고 대학을 졸업하면 사회에 진출하게 됩니다. 복수적으로 세금을 내고 취업을 하게 되죠. 여성 같은 경우는 23세, 24세 사이에 진출합니다. 그런데 지금 20대와 10대 인구 차이가 199만 명.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200만 명 60%만 취업을 한다고 해도 120만 명 정도는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는 가세인구가 적어도 120만 명이 줄어드는 겁니다. 소비인구가 왕성한 소비인구, 그 사회를 움직이는 기차를 타고 고속도로 통행하고 이런 왕성한 인구가 200만 명 정도가 줄어드는 겁니다. 이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작년에 대한민국 어린이집이 1,800대가 날아갔습니다. 1,800대가 날아갔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날아갔을까요? 출산입니다. 2015년도에 44만 8천 명이 태어나던 우리 아이가 불과 4년 만에 작년에 30만 2,700명이 안 태어납니다. 그럼 2015년에 44만 8천인데 작년에 30만 2,700명이면 13만 5천 명이 차이 납니다. 비율을 따지면 30%입니다. 어린이집이 직격탄을 맞습니다. 그 다음 어디로 갈까요? 유치원, 초등학교 쭉 가게 되겠습니다. 기저귀 팔고 분유 파는 사람들은 왜 망하는지도 모르고 30% 정도가 망하고 있습니다. 왜 망할까요? 기저귀, 분유, 유모차 사용하는 사람이 30% 정도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우리 사회 곳곳에 오고 있는데 우리 지도자들부터 우리 사회 전체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너무나 그 문제에 대해서 태어나고 무슨 배짱인지 아니면 무지에서 오는 건지 너무나 태어났다는 겁니다. 저는 정말 심각한 위기가 우리한테 다가온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연금기금이
금년에 한 10월 정도에 750조가 넘었습니다. 이게 2041년까지 국민연금 증가합니다. 1778조까지 갑니다. 이게 국민연금에서 제4차 재정 개선 추계하면 2057년도 2041년에 1778조와 천문학적 1위입니다. 세계 기금에서 1위인데 1778조에 이르는 국민연금 기금이 2057년도 16년 사이에 다 까먹고 그해 마이너스 124조가 된답니다. 근데 지금은 3년 정도 더 빨라진다는 국회 입법적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감당을 할까요? 어떻게 감당할까요? 지금은 우리가 생산 가능한 15세에서 64세 인구가 5명이 65세 이상 한 분을 부양하는 세월이지만 2067년 가면 0.98명이 한 명을 부양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르신들만 부양하나요? 14세 이하는 어떻게 할까요? 14세까지는 120명이 부양됩니다. 100명이. 그렇게 됐을 때 감당되지 않는 상황이 우리한테 오고 있고, 더구나 말씀드린 대로 이런 상황에서 생존해 있는 사람, 남아있는 세대들은 점점 더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당장 이 저출산의 재앙이 어떻게 다가오느냐. 대한민국 현재 대학교 입학 정원이 49만 명 정도입니다. 올해 수능 원서를 낸 사람이 49만 명입니다. 수능 원서를 냈지만 끝까지 응시하지 않고 결시하고 중도에서 나가는 사람이 대개 1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수능을 끝까지 보는 사람에도 한 44만 명 정도로 앉는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정원이 49만 명인데 수능을 끝까지 원서 내고 끝까지 응시하는 사람이 44만 명 정도 되면 우리 대학교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아주 민간 사태가 전국적으로 속출합니다. 수도권과 가까운 데는 올해까지 상관없겠지만 이 정원대라는 대전 이하 지역에서는 국립대 빼고 엄청난 민간 사태가 이건 눈앞에 이거는 99%가 아니라 100%입니다. 여기 2024년은 어떠냐? 정원이 현재 49만 명인데 수능 응시 가능 인원 37만 명 정도 있는 12만 명이에요. 그럼 우리나라 대학교 전임 교수 한 년 학생 수가 27명 정도 있는데 30만 잡아도 정원을 앞으로 24년까지 불과 4년 안에 12만 명 정도를 줄이려면 대학교를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학교가 12만 명 줄이면 1대1인데 1대1은 대학의 질이 어떻게 될까요? 대학에서 여러 가지 학문을 하는데 원서만 써주는 사람이 다 들어올 수밖에 없다면 대학교 학문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엄청난 사태가 오고 우리가 2000년에 63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2002년에 49만 대로 떨어지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작년에 30만 2,600명인데 그 결과가 육군만 해도 지금 군단을 2개 이상 줄여야 됩니다. 사단이 6개 정도 줄여야 됩니다. 지금 줄이고 있습니다. 줄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병력장은 없는 겁니다. 병력장은 2000년에 63만 명이고 2000년 49년에 14만 명, 7만 명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현상이 대한민국 곳곳에 우리에 다가오고 있는 거죠. 이런 심각한 저출산의 문제, 양극화의 문제, 저는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대한민국 정말 큰일이다 그런 생각이 저는 절로 듭니다. 제가 아시겠지만 그 국회 14년 하는 동안 12년을 보건복지 상무에서 일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병리한 사람의 사회폐에 대해서 가장 오랫동안 고심하고 고민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지금은 도전하면서 3년차지만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대한민국 사회에 이런 사회적 위기를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정말 심각한 위기에 빠질 수도 있고 또 아까 이규희 동지 말씀했지만 대한민국 갈등 심각하죠. 1년, 2년의 갈등이 아닙니다. 지금 검찰에서 벌어지는 제가 현직 도지사니까 어떤 말씀 드리기 어렵지만 이건 나라가 정상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여야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계층 간의 갈등, 심각한 갈등을 해서 대한민국이 진전하기가 정말 커다란 장애물이 우리한테 있는 겁니다. 그 갈등 비용만을 사회적 비용으로 환산한다면 적어도 1년에 82조에서 246조에 나는
폭격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고령 위기, 양극화 위기, 저출산 위기, 사회 갈등의 위기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이 방문될 수 없다 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충청남도가 도전이 4대 목표겠습니다. 첫째, 사회 양극화를 해서 200만 충남도민이 더불어 살던 충남이 되어야 된다. 둘째, 40만 명에 달하는 어르신들이 계신 충청남도에서 우리가 어르신이 협동 충남을 만들어야 된다. 또 대한민국의 재앙이라고 했을 때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IT 의존 충남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3대 목표와 함께 충청남도야말로 대한민국 가장 기업화가 이룬 충남,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한 가장 기업화가 이룬 충남을 만들어서 경제와 복지가 선순하는, 복지와 경제가 선순하는, 그래서 우리가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 중심을 만든다는 것이 충남 도정의 목표입니다. 제가 여기서 하나하나 다 말씀드릴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러면서 충청남도만 실행하고 정말 충청을 선두적으로 하는 정책이 한 20가지 정도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간상 이렇게 약할 수가 없고 여러 가지 시장들이 약하는데 언제나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우리 충남 도정도 이런 사회 양극화의 해법이 무엇인지 나름대로 그런 고민을 함께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고 간단하게 인사드렸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여러 어르신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충청남도 우리 김용현 차장님 계시고 동택 대표님이지만 충청남도가 이런 사회적 위기를 해결하는 극복하는 선도적 모델을 말하냐고 이것이 확산되면 좋겠다 하면서 많은 지원도 해주시고 관심도 가져주시고 많이 아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